삶은 짧아. 돈이 너무 많으면은 아무리 뭘 사고 먹고 마셔도 결국 다 시시해져 버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언젠가는 죽는 걸 알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삶은 길어 보이지만 길지가 않습니다. 물론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수명은 늘어났지만 결국 인간의 삶은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수업을 졸업했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죽음 직전에 사람들의 편지와 유언을 통해 인생에서 꼭 배워야 할 것들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나는 눈이 잘 보였을 때보다 시력이 손상된 지금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전에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면이나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더 열심히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인내심은 규칙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근육과도 같은 것임을 몰랐습니다. 날마다 훈련하고 사용했다면 나는 내게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의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만이 진실되고 오래 남는 경험과 기억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입니다. 서로에게 걸고 있는 기대를 버림으로써 행복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지만 내가 실수를 하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상대방을 바꿀 수가 없는데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선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많은 결혼식에 가서 춤을 추면 많은 장례식에 가서 울게 됩니다. 많은 시작의 순간에 있었다면 그것들이 끝나는 순간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친구가 많다면 그만큼의 헤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상실이 크다고 생각된다면 삶에서 그만큼 많은 것을 시도한 것입니다. 많은 실수를 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 것보다 좋은 것입니다. 삶이 곧 상실이고 상실이 곧 삶입니다. 일어날 일을 부정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것을 배울 때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죄의식은 언제나 과거의 일에서 비롯됩니다.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과거는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죄의식을 내려놓는다면 과거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현재를 살면 안 됩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똑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을 심각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놀이입니다.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며 우리를 다른 사람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죽음을 앞둔 지금 내가 배운 것은 삶은 불치병을 진단받는 순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실체를 인정하는 순간 삶이라는 실체도 인정이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대여 모든 날들을 최대한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바다를 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새벽 공기를 맡으며 평안함을 느껴본 지는 언제였습니까? 맨발로
풀밭을 걸어본 것은요. 파란 하늘을 본 것은 또 언제였습니까? 누군가를 돕고 보람을 느낀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바다 가까이 살지만 바다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별 아래에 살지만 가끔이라도 하늘을 올려다볼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 그들을 보러 가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그것을 지금 해야 합니다. 끝으로 탐욕스러웠던 부자 노인의 마지막 편지로 삶의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대들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끼니는 거르지 마세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까지 와보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축구 경기와 비슷하더군요. 전반전은 학력, 지위, 권력, 돈을 가지기 위해 애써 살아왔고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달랐습니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나의 몸은 혈압, 혈당, 당뇨, 요산을 낮추기에 급급했습니다. 평화로운 후반전을 기대했던 나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코치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나의 명줄을 잡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전반전에서 모든 것을 쏟아서 높이 쌓았던 것들이 잘못하면 후반전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하물며 경기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늘 나도 쉬어가며 갔어야 했던 것을,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이 이제는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는 사람 중 아직은 건강한 지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딱히 아픈 것이 없어도 잠자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음료수만 좋아하지 말고 물 많이 마시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고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돈과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좀 걷고 또 운동하세요. 80만 원짜리 옷의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2억 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10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주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건강한 몸이랍니다.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세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랍니다. 세상에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잡거나 사오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그대의 건강한 시간이랍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요.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자가용은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요. 많은 재물의 욕심은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가 한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쌓아 올렸던 돈, 권력, 지위, 이제는 그저 사사로운 짐에 불과할 뿐. 그러니 아직 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너무 애타게 살지들 마세요. 너무 미래에 모든 것을 걸지 마세요. 현재에 집중하며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낸다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옵니다. 그 어떠한 꽃도 만개하는 시기가 있는 법이고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반드시 때는 무르익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답니다. 경기는 심판이 휘슬을 불어야 비로소 끝나는 법. 스스로 휘슬을 먼저 불지 마세요.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세요.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에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호화로운 병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은 호화로운 병원이면 뭐 하겠습니까? 허름한 농촌 경로당보다 못하다는 걸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 편지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답니다. 바쁘게 세상 살아가는 그대들이여, 그 누구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이제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없는 나는 그저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 뿐입니다.